교육과 자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교육과 자본에 대한 얘기 간단히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사회자본과 학부모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자본과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 자본이란 개념이 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자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결국 학교를 가기는 갔지만 학교에서 교육의 전부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 전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의 어떠한 성과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존재도 중요하겠지만 부모가 어떠한 관심과 관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시간과 뭐 어떤 노력, 금전적인 투자, 각종 가용 자원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얼만큼 교육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재정자본과 그리고 인간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에듀포라고 여기 써놨는데 가용한 자원이 얼마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서까지 교육비에 투자하려는 가정에 한해서 에듀푸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자본의 개념은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간 자본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이러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성공적인 교육의 결과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또한 자본의 개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에서 얘기한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을 얘기할 때 자본의 개념을 우리가 또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본의 개념은 재정자본이었어요. 이제 금전적인 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가장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교육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교육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교육의 정의부터 섀도우 에듀케이션이라는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한 해석, 그리고 사교육 현상이 얼마만큼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가의 어떤 발전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 현상이 벌어지는 것,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에 따라서 사교육 현상이 또 발생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교육 현상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교육이 점점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점점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교육 현상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림자 교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공교육이 확대되면 사교육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좀 위트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교육하면은 굉장히 뭐가 문제가 있다, 사교육이 어떤 공교육을 갉아먹는다 라는 어떤 불안과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우려는 사교육 현상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지나치고 좀 잘못된 방식의 사교육에 가져오는 좀 안 좋은 문제들, 과도한 선행학습을 통해서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 현상이라는 게 좀 불가피하게 결국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습들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보편화되고 확대되어 나갈 현상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점을 줄이고 사교육의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기회를 사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그런 방과 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EBS라든지 방과 후 학교 수업 등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본과 교육을 통해서는 인간을 어떻게 자본으로 표현하지? 라는 의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인간의 어떠한 모든 측면을 자본화한다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생산력, 노동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어떤 소득이라는 임금으로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임금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간 자본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의 특징으로서 어떤 선호도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장기간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나 투자 손실의 위험성, 죽으면 없어지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활동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본이라는 영역에서 인간 자본론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별 신호 이론과의 어떤 비교, 그리고 과잉 교육의 문제, 그리고 지나치다라는 말을 왜 지나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의 가치를 어떤 인간 자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크게 보지 못하고 굉장히 작게 편협하게 해석한 끝에 우리가 지나치다, 과잉 교육이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고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주제 넘은 누구나 대학 교육을 누구나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는 주제 넘게도 누군가는 대학 교육을 받을 감이 돼. 누군가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받지? 라는 식의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진 않는가. 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잉교육이라는 단어가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을 알 수 있는 유튜브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자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